반갑습니다. 페인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공 영상을 이제 공정성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페인커라는 이제 저희 브랜드,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시공하시는 분이나 다른 고객님들 아니면 일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뭐 정보나 아니면 기타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요. 어쨌든 시공 영상은 이제 제가 다른 채널에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한 가지 특이점에 대해서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다시 켰고요. 지금 제가 로프를 타고 외벽을 코킹을 하고 있는데, 게링을 하고 코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크랙은 이렇게 실리콘 코킹으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전부 손을 한 번씩 다 대봐야 됩니다. 어떤 게 이렇게 표면으로 보면은 잘 붙어있네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콕콕콕콕 다 찔러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떠있는 페인트 구도막이죠. 구도막들이 있다고요. 특히 저는 모서리 같은 데 되게 취약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거는 호빵 닦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조금만 손을 대도 다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위에다가 새로운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고, 그 경계 부분, 저기는 아직 실리콘이 모질라서 다 못했는데요. 오늘 할 겁니다. 경계 부위 저런 데는 크랙이나 그런 데는 실리콘을 다 예쁘게 너무 단차가 이렇게 많이 나거나 이렇게 표면이 너무 울룩불룩하게 하면은 좀 보기 싫으니까 예쁘게 잘 당겨서, 그러나 크랙 사이에는 촘촘하게 다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요 보시는 거 블랙이죠. 검은색이죠. 요 검은색, 저는 요 그린색 요것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저 검정색에 발려있는 저기가 뭐냐면은, 우리 흔하게 뭐 요 아스팔트 보이시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피치도 있고 비투맨, 저거를 그냥 콜타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석탄에서 나오는 거는 뭐 콜타르라고 하고요. 콜이 석탄이잖아요. 거기서 타르라는 그 찌꺼기 있어요. 뭐 증류가 되거나 뭐라면은 끈적끈적한 액체, 그런 거를 타르라고 합니다. 우리 뭐 담배 피워도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거. 피치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나무 땔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끈적끈적한 것도 나오긴 합니다.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분보다는 거의 공기가, 그러니까 불연소라 해야 되나 뭐 그것처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예전에 한번 봤는데, 피치 만든 영상을 그 서유럽 쪽에서 누가 그냥 자기가 이제 저거 이제 생존하는 셀프로 생존하는 그는 현장에서, 산악에서 거기서 이제 피치를 만들어서 뭐 도자기 나무과 도자기에다가 꼬치처럼 바르고 그거를 이제 방수처럼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스팔트는 뭐냐면은 이 자갈이나 골재 같은 걸 섞어서, 그는 비투맨이라 하죠. 비투맨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콜타르 그리고 비투맨, 피치는 아주 비슷비슷한 말인데, 어디서부터 재료가 나왔느냐, 뭐 석탄에서 나왔느냐, 석유에서 정제를 해서 나왔느냐, 그리고 뭐지 저거 나무에서 태워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자 이렇게 다 블랙으로 되어 있죠. 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특히 요즘에는 이제 환경이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타르를 주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게 예전에 어떻게 콜타르였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나 그럴 때는. 요즘에는 이제 콜타르가 타르가 암 유발 요소라 갖고, 에폭시도 그렇고 탈풀이 자유롭다, 타르가 없다, 그런 거를 이제 제품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아스팔트도 요 함유된 그게 보면은 비투맨이라 합니다. 비투맨 정제를 해오겠죠. 정유 공장에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는, 빨리 끓으니까 뭐 60도에서 뭐 100도 사이에 끓는 거는, 그거는 뭐 나프타 몇 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요. 너무 오래돼 갖고 한 20 몇 년 됐네요. 나프타부터 뭐 나오겠죠. 뭐 휘발유 뭐 짝짝짝짝짝 나오겠죠.
제일 아래가 그 아스팔트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아스팔트는 일단 골지에 함유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저 위에 아무리 그 수성에다가 우리 뭐 믹싱을 타거나 아니면 수성 바인더를 칠하고 뭐 칠을 하든가 아니면 같이 타갖고 작업을 해도 처음에는 잘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붙어 있는 것 같고 잘 붙어 있으나 한 요 정도 이거 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대요. 외벽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다 일어나죠. 페인트가 다 일어납니다. 그냥 뭐지 카타칼 날을 쑥 넣으면은 두두둑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 뜬 사이에 물이 침투되거나 하면은 상당히 건물에도 안 좋고 내부에 곰팡이도 피고 뭐 크랙도 그렇고 여기는 터져 있는 거예요. 보시죠. 크랙은 따로 이렇게 크게는 없는데 다 터져 있어요. 이런 이유가 그거 바로 면하고 부착이 있어야 되는데 부착이 전혀 없으니까 너무 떠 있는 거죠. 떠 있다 보고 막 이렇게 건물은 좀 움직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저렇게 그냥 터지는 거예요. 코이전 약한 거보다는 그런 이유가 더 큽니다. 부착이 아예 없으니까. 차라리 크랙간 부분이야 그렇게 크랙간 부분처럼 잘라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주위에도 일부 붙어 있어요. 다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저거는 아예 둥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보시죠. 이거 바른 지도 얼마 안 됐대요. 좀 돼 보이긴 몇 개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봐봐 저 다 떠 있죠. 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면 또 특히 저는 예전 부모님 세대나 그런 세대 분들은 특히 저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셨는가 봐요. 저 부분을 특히 방수제로 더 많이 도포를 해놔서 도색이나 해놔서 특히 그렇고요. 특히 저 녹색도 아마도 물 마그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우레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부착을 시키느냐. 네. 챗 GPT를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물을 봤어요. 일단 수성 바인더 아니면은 믹싱이죠, 흔히 그런 거를 섞어서 아니면은 도포를 하고 하면은 부착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콜타르 위에죠. 타르 위에 뭐라고 답변이 나오냐면은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근데 콜타르 위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접착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접착력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짱짱하게 잘 붙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그렇지 않다고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유성의 바인더를 사용하면 좋다고 또 나오거든요. 그럼 유성 바인더는 저 콜타르는 그러면은 용제형 재료다. 용제형 건조 타입의 재료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성기가 있는 용제 좀 강용제의 그런 뭐 바인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녹지 않느냐. 콜타르가 되게 약할 텐데 그러니까 녹는다고 나와요. 그러면 녹으면은 이 부착이 당연히 떨어지고 또 다른 블리딩이라는 디펙트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또 수성 타입의 그 바인더를 사용하라고 나와요. 도돌이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성도 이런 점이 있고 유성도 이런 점이 있으니 과연 뭘 사용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조사에 문의하라고 나와요. 답변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썩 유용하진 않다. 어떤 제품을 딱 사라 하면은 아니면 어떤 제품의 타입에 사라 하면은 좋지만 그 타입의 제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마다 브랜드 네임이 다 틀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갖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그렇게 물어볼 바에야 그냥 본사에 제조사에 물어봐서 또 근데 그거 한 말을 위해서 또 그거를 공장까지 가거나 뭐 제조를 해주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페인트 회사에서는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무리 이제 또 새롭게 바르고 잘 발라도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콜타르 위에 우리 아시죠? 보통 옥상에 올라가면은 뭐 콜타르 저거를 우리 방수를 하잖아요.
아스팔트 뭐 방수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뭐를 입히냐면은 몰탈에다가 그 침투형 방수제를 섞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누른 콘크리트로 이렇게 방수를 하죠. 누른 콘크리트가 이제 좀 도와주는 거죠. 그냥 액을 탄다고 생각하면은 침투형 방수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기질 방수제 같은 경우에는 액을 굳이 안 타고 물만 타서 물이 증발되고 나면은 뭐 실리카나 시멘트가 되겠죠. 몰타르 시멘트 함유된 석회질에, 그런 거는 이제 무기질 방수가 되니까 액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침투형 방수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 되게 뭐 칠을 하기 전이지만 이렇게 다 긁어 놨는데 또 다시 이제 수성을 칠해서 또 다시 들뜨고 다시 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믿고 맡겨요. 페인커. 이제 테스트 겸 저 침투성 방수 몰탈과 이제 시멘트죠. 시멘트, 전 시멘트라고 해요. 전체가 시멘트인, 몰탈이 아니고 모래가, 사모래가 섞인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게 된 연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저 몰탈 부분 있죠. 몰탈이라는 저 콜타르, 예전에는 콜타르였어요. 지금은 비투맨이라 하죠. 그 타르가 없는 탈풀이 제품이 비투맨이죠. 그걸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저게 표면도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가루 같은 게 막 떨어져요. 그리고 부착이 상당히 없습니다. 저 위에는 그게 이제 뭐 몰탈이나 몰탈 방수다 아니면 몰탈이나 이런 걸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침투성 방수제 역할은 부착을 어느 정도의 도막을 형성을 하고 부착이 있고, 시멘트를 좀 섞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치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섞어요. 너무 많이 섞어버리면은 이게 또 시멘트만의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잔 크랙이나 크랙이 가죠. 아주 얇은 건 크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 뭐 파우더 형식으로 거칠기만 줄 수 있을 정도의 함유만 이제 뭐 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적당량은 이제 어느 정도를 이제 가져가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노하우겠죠. 일단은 저 부분이 제일 취약하니까 테스트 겸 저 부분을 일단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믹스 섞는 것도 지금 위에 올라가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탕으로 조정 1차 바닥 방수제, 방수 탄탄이 있어요. 이거는 테라코예요. 탄탄 방수가 아니고 이거는 방수 탄탄입니다. 예, 테라코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보면은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을 건데요.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거 다 침투성 방수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탕 조정제고, 이거는 그냥 시멘트입니다. 몇 킬로냐면은 한 4, 5킬로 될 건데, 몇 킬로? 3킬로네요. 예, 3킬로 정도고요.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경험이랑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뭐 몇 리터에 뭐 얼마 이런 거보다 경험이랑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양이 좀 많은 거예요, 생각외로. 그리고 이 비율을, 이거는 방수 킬러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방수 프로, 방수 킬러, 물방패, 뭐라죠? 뭐 투포타, 뭐 그거 있고, 뭐 방수 깡패, 뭐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깡패는 좀 그래서 요거 믹서의 양을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을 다 퇴근해서 딱 1대1 정도 되게, 이것도 많다. 1대1 정도 되게 합니다. 믹서기가 없네요. 자, 뭐 이런 걸로 막 저어주면 됩니다. 막대기로 없으면 저으면 됩니다. 굳이 먹고 항상 믹서기가 있어야 될 건 아닙니다. 요게 1대1 비율 정도 되죠. 1대1 비율 정도 됩니다. 좀 골고루 섞어줘야 됩니다. 됐죠. 위에
시멘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시멘트로 막이 형성되면 안 되겠죠. 시멘트가 막이 형성되면 크랙이 갑니다. 특히 실리콘, 현재 이거 다 하고 실리콘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타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넣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됐습니다. 이 정도 넣으면 됩니다. 느낌이 오죠. 약간 거칠다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으로 하는 거, 느낌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밑에